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피커 애나입니다. 오늘은 임상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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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예. 혹시 애나님? 이러면서 저에게 문자를 그래요?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조용히 말씀드릴게요. 맞습니다. 제가 애나예요. 네.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하셨을까요? 목소리가 이렇게 구별이 예, 되나? 그 목소리가 좀 뭐 싱크로율이 100% 뭐 이러셨겠죠. 어쨌든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양쪽 다 사랑해 주십시오. 그거는 좀 라이브로서의 맛이 있으니까 라디오로도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팟캐스트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눌 수 있으니까 이 시간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오늘은 세계가 보는 우리 네.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주제가 나올지는 네. 대충 예상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 진행하고 네. 있는 세계가 보는 우리도 있고 우리가 네. 보는 세계도 있고 네, 국제법으로 읽는 시사, 인문학으로 읽는 시사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근데 워낙 요즘에 그 시국이 또 시국인 만큼 우리가 받아본 어떤 그 최근 들어와서 어떤 위기 중에서는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공격. 네, 공격을 도발을 당하고 있는 거니까 네. 일본으로부터 느닷없이 갑자기 그 무역 도발을 당하고 있다. 저는 저 무역 보복은 내가 때렸을 때 얻어맞는 게 보복인데 우리가 때린 게 없는데 그래서 그냥 무역 도발 저는 그냥 무역 조치. 그러니까 일본은 무역 조치를 했다고 네, 얘기를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도발이죠. 도발이다. 보복이란 단어는 저도 진짜 쓰기 싫더라고요. 한 청취자가 저한테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보복이라 함은 우리가 상대방한테 뭔가 잘못을 해서 상대방이 그것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할 때가 보복인 거지. 우리가 걔네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보복이란 말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많은 의미가 좀 이렇게 규정이 되니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무역 보복 그다음에 또 무역 전쟁 이런 거는 굉장히 그 양쪽이 비슷하게 중립적인 느낌. 그렇게 놓고서 이제 말하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무역 도발이라고 무역 방송에서 도발. 많이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 무역 도발에 대해서 사실은 이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이제 이목을 좀 집중을 시킬 것 같은 그런 시기인데 네, 어떨까 궁금해요. 예. 그래서 이제 외국 언론들이 과연 이제 이 현재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좀 오늘 간단하게 해드릴까 합니다. 예. 처음에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이 나갈 즈음도 그 즈음이면 아마 그 일본이 무역 도발을 시작한 지 3주가 좀 넘을 시점일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초반에는 그 외국 언론들이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예의주시하는 그런 성격이 좀 강했었죠. 그리고 그 논평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 아마 몇 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긴 한데 아베가 그러니까 트럼프 따라한다. 트럼프로부터 이제 배운 대로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평들이 주로 많았어요.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 파악을 좀 이제 제대로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뭐냐면은 외신들 입장에서 이제 정리를 할 때 외신이라 하면은 일단은 저는 일본 언론을 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그러면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어느 한쪽 편을 들기는 애매하죠. 그러니까는 어느 편을 들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거를 최대한 이제 언론사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객관적으로 보겠다 뭐 이런 또 생각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게 강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양비론 나오겠죠, 뭐. 바로 양비론이 나오는 네네네. 거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양비론이 나와요. 근데 양비론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지 뭐 이거 둘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것. 그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양비론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실망스러울 수 있는데 양비론이 나올 때 우리가 잘 그 들여다보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럼 일본은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며 한국은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며 이걸 들어보면은 우리가 그래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구나. 그거는 뭐 문제 없어. 아 이걸 잘못됐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건 뼈 아프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양비론도 그냥 그 자체로 우리가 끝낼 게 아니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의 논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게도 될 수 있고. 예. 그리고 만약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외신들이 이제 바라보는 이게 사건에서 뭔가가 정확하게 보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이 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더 강력한 우리 무기로 이제 장착을 하고 밀고 나갈 수가 있는 보강하고.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반대로 네. 이거는 명백하게 외신들이 잘못 보고 있다라고 예. 하는 거 있을 수 있죠. 그런 건 네. 신경 안 쓰면 되는 거예요. 다만 국제 여론전에서 이건 빨리 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그런 이제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 그걸 우리가 시정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도 국제 여론도 좀 움직여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제 말이 좀, 두 가지. 그러니까 국제 여론에서 우리가 이러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잘못 왜곡되고 있구나. 그걸 시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 그거를 시정을 해야지 우리가 시정을 할 이유는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들 좀 논평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미 그 시간이 좀 지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국의 그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라고 있죠. 네.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지금 일본의 그 무역 조치라고 하는 것이 그 자해 수준이다. 자해다. 자해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 지난번에 그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먼저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자해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자해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조치다라고 하는 왜냐하면은 지극히 이제 이 무역 그리고 그 상거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넓게 보면 이제 경제의 그 차원에서만 우리가 봤을 때 일본의 지금 현재까지의 조치는 한국 기업만 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 기업에게도 피해가 가는 행위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 기업,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경제에도 굉장히 그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자해적인 조치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예. 그게 이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이제 먼저 보도를 했던 것이고 네. 최근 것을 이제 또 하나를 전해드린다면은 22일자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 네. 블룸버그라고 하면은 특히 경제 전문 왜 이렇게 많은 경제 신문사들 이런 건 경우에도 블룸버그에서 이제 나온 받아쓰죠. 이런 것들을 받아 쓰죠. 이제 통신사라고 할 수가 있는 네. 것이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자에 이제 논평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예. 사설인데 아베 총리의 대한국 무역 전쟁은 희망이 없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런 제목으로 사설을 냈는데 예. 그러니까는 이 참의원 선거가 일본에서 있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나온 사설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했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예. 그 나온 건데 물론 참의원 선거에서 과연 일본이 승리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앞서 다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뭐 좀 빼놓고 예. 이웃 나라 한국을 상대로 시작한 어리석은 무역 전쟁.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선거 끝났잖아요. 선거 끝났으면 이제 선거에서 이제 다시 그 다른 이제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까지 선거에 집중을 했다면 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한국을 상대로 시작한 어리석은 무역 전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 반도체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그 세 개의 물질 그거를 이제 품목을 규제했잖아요. 네네.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 아는 사실이고 예. 미국의 이제 언론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 설명을 하면서 이제 한마디로 공급망을 교란시킨다. 네. 그 영어로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주고받고. 네. 그럼 우리 또 만들어서 팔고 팔고. 또 그 이망 이거를 이제 교란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네. 한마디로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는 뭐 우리 언론뿐만이 아니라 어느 언론이나 이건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이죠. 예. 결국 이렇게 되면서 블룸버그에서 우려하는 것은
메모리 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완성된 전화기, 휴대전화 뭐 이런 것까지 모두 그 가격을 올리게 될 수도 있다. 네. 전 세계에 한마디로 해서 휴대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예.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에서는 계속 그러잖아요. 이건 정치 보복 아니다. 그리고 말을 왔다 갔다 바꾸잖아요. 네. 북한으로 유입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보 차원에서 뭐 그런 것이다 근데 했다가 자기네가 더 많이 그랬어. 더 많이 그랬고, 그러니까 자꾸 드러나면은 또 다른 것을 네, 말 네. 바꾸고, 그러니까 그런데 국제 사회에서도 그건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지만 한국 법원에서 이 일제 시대 때에 강제로 징용됐던 그 징용공에 대해서 그 우리 법원이 판결 내린 것 그거에 대한 보복이다. 이건 뭐 모든 언론이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역사 문제에서 비롯된 경제 전쟁, 경제 도발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 일본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다. 네. 아까 그리고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런 표현을 계속 이제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런 것은 그 국제 사회에서 어떤 관점이냐면은 그러니까는 아베 총리가 정치적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무역 조치를 부당하게 이용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조치가 블룸버그가 보기에는 미국 통신사잖아요. 예.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기에는 아베 총리가 이제 처음 한 게 아니고 이게 보고 따라하는 거다라는 건데 누구 따라했을 것 같으세요? 트럼프 따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표현은 그 전에도 중국에서도 나오고 유럽, 프랑스에서도 그랬죠. 프랑스 경제신문 레세코라고 하는 신문에서도 트럼프 따라한 거다. 네. 그 트럼프 따라 그러니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 블룸버그는 거기다 이제 중국까지 같이 끼워 넣더라고요. 중국 따라한 거다. 그러니까 중국 따라한 거라는 근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이런 거잖아요. 그 결국 약한 국가를 이제 괴롭히는 방식으로 이제 자기의 이익을 취한다는 거. 네. 그러니까는 그 이런 거는 과거에 중국 같은 경우도 힘의 논리로 우리 이제 사드를 우리나라 이제 미국 장비를 배치를 했잖아요. 네. 이게 경제 논리 아니잖아요. 예. 정치 논리죠. 네. 그런데 그 보복을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했죠. 예. 그리고 중국이 또 다른 그 동남아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저기 아마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그 저기 센카쿠 열도 중국에서는 디아오이다오라고 네네네. 하잖아요. 예. 그 섬 가지고 분쟁했을 때 그렇죠. 그건 경제 논리 아니죠. 그런데 정치논리였죠. 그렇게 했을 때 또 저기 경제적으로 거기서도 마찬가지 그때 이제 일본 제품 안 사기 뭐 이런 거 막 해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저 뭐 보복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는 정치 논리 이게 유럽 사람 그리고 미국 사람들 이게 서구의 특히 경제적으로 자유무역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치 논리하고 경제 논리를 뒤섞어 가지고 풀어버리는 것이 이것도 그러니까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답은 없죠. 사실 정답은 없는데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도 한번 무엇이 맞다 틀리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국제 동향을 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또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그게 뭐가 맞다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맞다 틀리다라는 말 자체가 그냥 다르다지 틀리다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원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볼 필요도 있는 것인데 이 서구 사회에서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무역을 추종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틀린 거죠. 정말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논리를 경제로 이제 보복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자해 그 이야기 나왔지만 현대의 경제는 국제 경제는 완전히 글로벌화돼 있잖아요. 전부 촘촘하게 엮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물건 뭐를 어떻게 안 판다 아니면 뭐 더 판다 이런 것이 결국 돌고 돌아서 나한테까지 돌아오는 그런 그게 이제 현대의 그 국제 경제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와 다르게 정치적인 문제보다 또 다른 차원 더 복잡한 문제고 결국은 그게 내 문제가 돼버리는 것인데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막 바보짓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아베 총리가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네, 하는 것. 네. 그러니까 TPP라고 하잖아요. 네, 네. 이게 미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환태평양, 태평양을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거기 있는 나라들.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의 네. 소위 말해서 우리 FTA는 한 나라씩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집단적인 FTA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을 추구를 했고 오바마 정부 때 특히 이제 많이 막 그 밀어붙였잖아요. 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아베 일본이 엄청 추종하고. 그렇죠. 네. 바로 그냥 따라붙었고. 네, 네, 네. 근데 이제 트럼프로 바뀌면서 미국이 쏙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뻘쭘해진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그러니까는 앞에 오바마가 걸어가는데 아베가 막 따라가는데 이게 싹 빠졌어. 그러니까 자기가 맨 앞에 가가지고 이걸 빼말어 이제 이런 어정쩡한 상황. 근데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아베 총리가 어떤 그런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맨 앞줄에 서서 선두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국제 무역 질서를 강화하고 예.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높은 평가를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런 아베가 그러나 갑자기 두둥. 그 지금까지의 그런 그 행보하고는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났던 G20 정상회담에서 주최국으로서 저기 자유무역을 막 부르짖고 그런 입장하고 완전히 반대 길을 가잖아요. 행동들을 하고 그러니까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위선적이다라고 예. 위선적 이건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위선적 그리고 자신의 얼마나 명예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말하고 완전히 반대 행동을 하니까 그럼 지금까지 한 말을 뭐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명예 실추. 근데 명예 실추 수준을 훨씬 넘어서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블룸버그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네. 자, 유럽에서는 또 어떻게 받아치고 있을까 궁금해요. 앞서 영국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네. 다른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얘기 없어요? 프랑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제코라고 하는 그 경제신문이 이제 그 레제코가 뭐냐면은 우리식으로 하면 그 뭐뭐 경제신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레제코. 예. 그래서 물론 아니 철자가 조금 달라요. 에코?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철자는 그 에코노미 할 때 그 에코하고 CHO, ECHO 예, 뭐 이렇게 해서 철자가 좀 다른데 그렇게 하면 에코 그러면 이제 약 이렇게 이렇게 메아리 같은 반향.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여간 경제신문이에요. 예. 일본에도 이제 니혼게자이나 그러니까 니케이나 뭐 신문들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경제신문 그런 신문인데 그 신문에서 이제 트럼프가 한 행동이 결국은 같은 이 연맹국가 안에서도 그런 그 추종자를 이제 만들어냈다 이렇게 하면서 따라한다 이제 그런 평가를 했다 그런 거 이제 과거에 전해드렸었는데 그 독일의 그 파츠라고 흔히 줄여서 부르기도 하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자이퉁 이 신문이 여기 12일자 논평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비슷해요. 여기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아베 총리의 도발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무역 정책을 무기로 사용하는 나쁜 예다. 그러니까 전사라는 표현을 줬어요. 그러니까 전사 싸움하는 전사. 그 무역 전사 이게 그러니까 좋은 표현이 아니고 나쁜 표현으로서 이제 쓴 거예요. 갑자기 칼 휘두르는 거거든요. 네, 무역으로. 그러니까 무역 갖고 이제 싸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정치하고 무역하고 제대로 이제 구별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여기서도 나쁜 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베가 서로 반말을 하고 지내는 친구 트럼프의 광란에 전염됐을지는 확실치 않으나 아시아라는 정치적 지뢰밭에서 무역과 정치를 세련되게 분리시킬 줄 아는 일본이 지금 나쁜 선례를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는
전염됐구나. 전염됐다고는 확실치 않으나 근데 뭐 그 얘기잖아요. 그게 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전염됐음직하니까 예, 애둘러서 지금 표현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꼬는 거죠. 어. 그렇다고는 내가 확신은 그러니까 없으나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고 네. 못된 친구의 버릇 닮아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런 그 세련되게 무역과 정치를 분리시킬 줄 아는 일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일본이 사실 굉장히 높이 평가해주고 있었네요. 아니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까지 자유무역의 어떤 그 선두주자처럼 그리고 아까 그 TPP 경우에도 얘기했지만 네. 미국이 그거 하자고 주장해서 제일 뭐 같이 그냥 저요 하고 네, 손들고 네, 따라간 게 일본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리고 유럽 사회에서 일본은 그 정치적으로는 큰 목소리를 그렇게 막 내고 뭐 그러지 않는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막 문화적으로 프랑스나 유럽에서 굉장히 아니, 일본에 그렇죠. 대한 거기는 예, 동양의 미 하면은 그냥 일본으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네.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은 일본에 대한 그 유럽의 어떤 그 미적인 네. 그러니까 미학적인 네.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그런 그 취향 이런 거는 굉장히 친일본적이라는 거 그거는 맞아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굉장히 숭배하는 그런 그 예술인들도 많고요. 사실은. 그런 예술도 있고 네.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유럽 사회에서 아시아라고 얘기하면 아시아 이퀄 중국이고 그다음에 일본은 아시아라고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일본이라고 자체로. 봐요. 예, 네. 예. 그러면서 그 어떤 그 이국적인 그 신비로운 동방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볼 때면은 그 일본에 가서 이렇게 찾아오고 맞아요. 그래서 예술에서도 일본의 네. 영향을 받은 그 미술이나 뮤지컬, 뭐 오페라, 음악에서도 그 전에 이제 클래식 음악에서도 네, 그렇고 네. 그렇잖아요. 그 음악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연구하시는 분을 제가 또 한 분 아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프랑스의 일본의 영향이 그 프랑스의 그 예술 분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화 뭐 당연히 그렇고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대국으로 당연히 이제 예. 그러니까 일본을 가장 이렇게 우습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라는 거죠. 바로 지금 그랬던 나라가 그러니까 그게 아주 그냥 위신이 떨어지는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제 의아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그 말씀을 드렸나? 그러니까 이 독일 지금 그 파츠 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사이퉁 이 신문이 이제 그 예를 든 것이 뭐가 있었냐면은 중국이 센카쿠 열도 그러니까 아까 디아오이다오 섬 이걸 둘러싼 분쟁에서 일본 제품을 불매 운동했던 것 그리고 또 그 사드 배치했을 때 그것도 정치 논리인데 네. 이거를 그 중국이 이제 거기 있는 롯데라든가 뭐 현대자동차 이런 데다 이제 보복을 했잖아요. 네. 보이콧한 거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이 파츠 신문은 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결국 아베는 트럼프만 따라한 게 아니고 시진핑도 따라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거죠. 따라쟁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만. 이제 그래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 유럽 언론에서 보기에 그리고 이제 미국 아까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 전에도 뉴욕 타임스도 그랬고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서 다 소개는 못 드리겠는데 뉴욕 타임스도 역시 아베의 이번 그 위험한 그 무역 전쟁 네. 이거 거둬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개의 다른 언론들, 유럽 언론들 전부 다들 그러니까 국제 여론은 지금 무역 분쟁, 무역 도발, 그 무역으로 이렇게 그 한국과 이게 나쁜 관계를 좀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봐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네.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면 네.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지금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 당하는 입장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여론이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언론 외신들을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양비론 예. 언론에서는 이제 어떤 양비론이 이제 사실 피하기가 어렵죠. 예. 특히 이제 그 일본 언론이 아니고 한국 언론이 아니고 다른 경우라면은 일본이 잘못했다라고 끝내기가 참 애매하죠. 네네. 그래서 한국도 뭔가 잘못했다. 그리고 결론은 꼭 이렇게
끌어내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잘 협력한 방법을 찾아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누가 모르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말은 좀 기사 쓰려면 그걸로 끝맺음 해야지 어떡하겠어.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하나만 그런 건 누가 몰라? 잘 협의를 해서 협력한 방법을 찾아서 그런 말은 누가 몰라? 일기 쓸 때요. 네. 끝맺음 할 때 할 말 없으면 오늘은 참 뜻깊은 하루였다. 재미있는 하루였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사도 약간 그런 기사 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 말은 좀 안 썼으면 좋겠어. 나는 언론에서도 예. 그 하나만 한 얘기인데 사실 근데 저도 하긴 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끝맺음 의미를 한번 짚어주신다면 그러면은 뭐 갑자기 내가 무슨 그걸 어떻게 끌어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갑자기 그냥 손잡고 잘 화해해야지, 그렇죠? 두 나라가 잘 협의해서 어쩌고. 근데 그런 거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저희 좀 잠깐 언급을 했지만 네. 국제법으로 시사를 읽으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제품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적인 정서는 조금 다르다라는 네네. 말씀을 살짝 예. 해주셨었잖아요. 예. 그 부분도 아직도 좀 그런지, 그러니까 예. 어찌 보면 국제법적으로 이해 못할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쪽 정서가 이런 불매 운동 어떤 이런 조직적인 좀 활동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건지 근본적으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냥 불매 운동을 이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네. 국민들이 어떻게 그게 한꺼번에 움직이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금모으기 운동은 더 이해 못하겠네요. 금모으기 운동 때 제가 프랑스에 있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2층에 살고 그 위층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꼭 개 끌고 이렇게 파이프 물고 이렇게 산책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길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좀 목소리가 괄괄해요. 네. 근데 그때 그 금 모으기 운동 그러 할 때 나를 보면서 너네 이제 금 나라에다 바친다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친다며. 그래서 내가 그 금 바치는 거 아니고 파는 거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번 그건 좀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가 좀 한 번 하고 말지. 잊어버려서 이 길에서 만날 때마다 자꾸 물어봐. 금 갖다 바치고 나중에는 그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근데 할아버지를 팰 수는 없잖아요. 아유 큰일 나죠. 그래서 가뜩이나 나는 그때가 이제 외국에 있으면은 그때가 언제냐면 90년대 중반 이제 그 우리나라 대우 그룹이 아직 있을 때 예. 대우전자 있었고 거기서 프랑스의 톰슨 멀티메디아라고 하는 전자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그때였었어요. 네. 근데 톰슨이라고 하는 프랑스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는 꼭 톰슨 멀티메디아 하면 이제 가전제품, 그러니까 TV 뭐 이런 비디오 뭐 이런 거를 만드는데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톰슨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복합체, 그러니까는 저기 군사에 관련되는 그런 그 물건들도 만드는 그런 굉장히 큰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그 신흥 아시아 이 한국 같은 그런 국가들의 기업들에 많이 밀리고 이렇게 되면서 톰슨뿐만이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그 좀 부도나고 많이 그랬던 때였었어요. 톰슨도 이제 그 도저히 버티질 못하고 대우에 이제 인수가 되려고 하는 그런 때였었어요. 근데 그때 그 정서가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왜냐하면은 대우는 그 하청 회사였었고, 그러니까는 어떤 거냐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대형 마트 같은 데서도 어디다가 하청을 줘가지고 만들어 오면은 마크를 이제 자기 마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 우리나라 대형 마트들도 자체 마크 있잖아요.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자체 마크로 이제 저기 TV도 팔고 우리나라 대형 마트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프랑스 대형 마트의 까르푸라든가 등등 이런 자체 그 TV 마크도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까르푸 같은 경우에 옛날에 그 퍼스트 라인이 그 TV 마크였었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만드냐면은 한국의 대우라든가 등등 이런 나라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그걸 붙여서 파는. 그러니까 그것과 톰슨의 격차는 엄청났었는데 어마어마하죠. 기술적으로. 이 밑에 있는 대우라는 회사가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서 만들어진 그런 회사가 우리의 자존심 톰슨을 먹는데 그렇죠. 이렇게 됐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 정서가 특히나 그러니까는 기술적으로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젊은 분들은 상상을 못해. 지금은 우리나라 전자제품 기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을 때예요. 톰슨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굉장했고 대우는 기술력이 낮은데 대신에 이제 자금 능력이 톰슨이 그 당시 좋았던 거고. 그렇죠. 비실비실 할 때예요. 대우도 사실 그 당시 자금 능력이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막 키워나가는 빚은 올라가고 또 이렇게 정치 키우는 이런 때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점에서 이제 내려올 일만 남아 있었던 그 대우의 그런 시즌이었나 봐요.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는데 네. 이 톰슨이 당시에 1프랑에 대우한테 팔린 거예요. 1프랑. 그러니까 1유로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넘어간 거네요. 그냥 주는데 왜냐하면 빚까지 떠밀려 받는 거예요. 대우가 빚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냥 준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는 1프랑이 얼마였냐면은 140원 정도. 그러니까 140원에 톰슨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 정서가 어마어마했었어요. 엄청 미움받으셨겠네요. 어디서 듣보잡한테 이제 팔린다. 거기에서 온 한국에서 온 아이니까 얼마나 또 미움받으셨을까? 아마도 뒤에선 그랬을지 모르죠. 근데 이제 그래서 국민 정서가 부글부글 완전히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한마디로 무산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톰슨이 다시 재협상을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몇 개, 4개의 회사에 쪼개서 이렇게 다시 팔렸어요. 네. 그러니까 대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을 먹은 거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느꼈던 그 정서, 그러니까 단지 한국이라는 나라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어떤 나라에서 지금 같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그럼요. 듣보잡 나라였었어요. 네. 그리고 듣보잡 나라에 듣보잡 기업한테 프랑스가 먹힌다. 이게 국민 정서를 자극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저의 심정은 그랬었죠. 정말 정말 부글부글했었고 내가 죽기 전에 이 경제력이 우리나라 경제력으로 프랑스 경제력 앞서는 걸 난 보고 죽으리 막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 어린 나이에 부글부글 했었거든요. 그런 애한테 그냥 야 니네 금 갖다 바친다며 이걸 계속 티징을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우리나라가 IMF가 터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의 절망감은 오죽했겠어요. 나의 꿈은 멀어지고 그런 그 절망감, 정서적 절망감 그리고 유학생 입장에서는 송금을 받을 때 이 환율의 격차가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는 사람이 200만 원을 받아야 되고 200만 원 받는 사람이 400만 원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던. 그 당시에 그래서 유학 갔다 돌아온 친구들 많아요. 많이 있었죠. 네. 유명 인사들 중에도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애한테 계속 너네는 금 갖다 바친다며 이거를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도 다음 날 만나면 또 그러고 고약한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를 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지고 화를 못 참아가지고 내 물건을 다 패버렸어요. 내 방 안에 있는 이 책을 다 엎어버리 다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의 젊은 혈기에 내 방 안에 있는 물건을 다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이제 있었겠죠. 이제 그런 이제 정서가 어쨌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어떻게 많이 흘렀지만 지금의 이제 그 한국 K-팝이 프랑스에서 뭐 그렇게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진짜 이게 꿈인가 생신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해외 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특히 여자보다 남자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저평가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보이밴드가 이제 BTS 같은 팀이 나가서 뭔가 국위 선양을 하고 있다라는 게 잘 믿기지 않는다고 일단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기성이 굉장히 좀 나이 있으신 분들께서 특히 이제 해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 이야기가 거기까지 갔는데 어쨌든 굉장히 국민적으로 우리가 어떤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야 무슨 저걸 저렇게까지 할 일이야? 라는 지금 시선이 좀 많다라는 이야기신 거죠. 그 얘기 하다가 옆으로 흘렀는데 근데 이제 그 양비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외국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어떻게 양비론을 만드냐면은
결국 이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무역을 가지고 보복을 한 것이다라는 건 다 인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치적인 문제에서 불거졌다. 그럼 정치적인 문제가 뭐냐? 그게 바로 과거사 문제. 그리고 특히 이제 더 좁혀서 얘기한다면 65년 한일 기본협정에서부터 시작된 그 불일치, 서로 이제 주장이 다른 것,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양비론이라고 한다 그러면 에이, 그걸 한국도 좀 잘하지 좀 이렇게 이제 한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 문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서서 이제 국제법으로 읽는 시사에서도 네네. 이용준 교수님하고 이제 많이 이 문제를 다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 일본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대화를 하는 데에서 좀 나와라. 근데 한국이 안 나온다. 한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일본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우리가 국제법으로 읽는 시사에서 이제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그 편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국제 여론은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그 언론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죠. 우리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피상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아하. 그냥 피상적인 양비론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저렇게까지 반항을 하기 전에 네. 한국에서 좀 받아주지 왜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여기까지 그렇게 했냐. 선생님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예. 선생님께서 불어로 예. 친구들에게 방송을 하라고요? 방송을 한번 해주세요.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어떤 점이 지금 이야기가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바가 우리와는 다른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좀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프랑스어로 해주시면 그걸 좀 퍼나를 수 있게 한번 봐서 여론전을 한번 시간 해볼까요? 되면은 해볼게요. 한번.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어쨌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 국제 여론에서 예. 일본이 현재 무역 도발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일본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네. 일본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국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 이거는 네. 이제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겠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더 강한 힘으로 이제 압박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제 여론에서 우리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65년 한일 기본 협정, 네. 그것이 어떤 차원에서 지금 현재 얼마 전 대법원이 판결을 낸 것과 예. 관련이 있다 없다의 이 문제, 우리가 이제 많이 우리도 다뤘었고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국가 간의 문제와 네. 민간의 어떤 문제가 되는 손해배상과 이게 다르다는 이런 문제,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국제 언론은 잘 몰라요. 외신들은 잘 몰라요. 그러면서 단순하게 양비론으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거기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는 국제 여론전에서 그 부분에만큼은 밀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 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가 이제 세워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야 될 문제지만 또 이제 민간 외교 차원에서도 마찬가지. 그거는 이제 요즘에 이제 국제 사회인데 글로벌 사회인데 주변에 많은 외국 친구들도 있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사실 일본 사람들도 잘 몰라요. 일본 사람들도 지금 이 한일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국민들이면. 네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의외로 잘 몰라요. 국제 기구에서 일하고 있는 누구를 제가 아는데 그 사람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래 우리네가 너희 침략한 거는 알아. 그거 미안해. 근데 그거 다 해결된 거 아니야? 이렇게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것도 단기간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홍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우리가 소위 공공 외교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상대방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그 국민을 상대로 하는 어떤 그 외교전인데 네. 그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제 굉장히 그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그 말씀을 이제 꼭 드려야 되겠고 국제 여론전에 우리 인문결 TV가 앞장서 봅시다. 선생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영어로도 방송 한번 해보면 어때요? 네, 이용준 교수님과 같이 그렇게 좋아요. 한번 해보고 예. 하다못해 자막으로라도 우리 BTS 덕분에 지한파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 친구들에게 역사, 오빠들이 태어난 나라가 지금 어떠한 일을 겪고 있는지 역사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세계가 보는 우리 역시 지금 한일 관계에서 우리를 그리고 일본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네. 다음 시간에 네. 한번 기대해 볼게요. 한번 좀 고민을 해봐 주세요. 네, 뭐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준비를 한번 또 그것도 해봐야 되니까. 그렇죠. 한번 봐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